영양제를 끊고 싶은데 영양제를 먹던 영양제를 끊고 싶은데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기 회복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워주는 진짜 건강한 음식으로서 영양제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양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비타민이나 오메가3 영양제, 이제 지금까지 영양제를 좀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안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안 먹어도 만약 된다고 하면은 정말 좀 필요하다고 또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신 뭔가를 먹으면 돼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양제를 끊고 싶은데 영양제를 먹던 영양제를 끊고 싶은데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비타민 C는 또 어디서 우리가 섭취하면 될까요? 오메가3는 뭘로 보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공하고 막 이렇게 합성한 공장에서 만드는 영양제보다도 충분히 우리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자연식품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C, D, E, 오메가3, 미네랄과 항산화물질까지 모두 들어있는 식품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건강한 생채소와 생과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단순히 이것들은 영양소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자기 회복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워주는 진짜 건강한 음식으로서 영양제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제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런 제품들은 이걸 이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합성 산물이거든요. 어떤 것은 다 비슷해요. 하지만 이 음식 속 비타민 C는요, 그 속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거, 효소라고 하는 거, 식이효소라고 하는 거, 또 파이토케미칼, 플라보노이드라고 이런 것들과 함께 작용하면서 흡수율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작용 하나도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 비타민 C의 대표적인 음식 베스트 3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 오렌지 같은 거, 자몽 같은 이 감귤류 과일들이 대체적으로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거 생과일 하루에 한두 개 정도면은 우리가 필요한 권장량 다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건강에 좋다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에도 들어있어요. 살짝 익혀도 비타민 C 유지력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철분의 흡수력도 함께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프리카, 고추 같은 이런 열매 채소들이 있잖아요. 이거 바로 또 천연 비타민 C의 보고입니다. 보고. 의외로 이 빨간 파프리카는 100mg당 비타민 C가 레몬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비타민 C는 생으로, 또 이거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중요한데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먹는 것이 흡수율을 좀 높이기도 하고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또 여러분들 비타민 D도 많이 또 찾아서 드시잖아요. 이것은 햇빛이 만드는 천연 비타민이죠. 비타민 D는 어떻게 보면 식품보다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20-30분 정도만 햇빛의 노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자외선 막 차단제 바르고 해서 이렇게 부족하기 좀 쉬워지는데 그럴 때는 또 대표 식품으로 우리가 좀 섭취하면 돼요.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또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는 고등어, 연어 신선한 거 쓰잖아요. 특히 햇볕에 말린 이 버섯이 있잖아요. 표고버섯에 비타민 D2를 생성하는 가장 기본 원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생활 속 팁이 있는데요. 이 햇빛도 오전에 9시부터 11시 사이의 햇빛이 가장 좋은 비타민 D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 시간대래요. 또 이제 버섯 같은 것은 볶기보다는 햇볕에 말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비타민 B군이 있어요. 이거 에너지의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비타민 B1, B6, B12 같은 것은 또 신경계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어떤 보조 요소죠. 그래서 피로하거나 막 집중이 안 될 때 이런 데 영양제 대신 이런 음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바로 현미, 보리 같은 전곡류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또 콩, 두부, 된장 같은 콩 발효식품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달걀, 육류에도 들어있어요. 또 김 같은 곳에 이런 단백질 식품에도 같이 드시게 되면
소화흡수도 좋아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해조류나 견과류 같은 거에 비타민 B의 B군들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냥 백미보다 현미밥 드시면 돼요. 거기다 콩 좀 넣고 김 좀 싸서 드시면 비타민 B군 보충에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비타민 B군의 이런 식품들이 깊은 장 숙면하는 데도 좀 관계되어 있고요. 변비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이 식품 속 비타민은 단일 성분이 아니라 100가지 이상의 생리 활성 물질과 복합작용을 한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이 셀포라판, 이게 해독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설포라판이 무슨 항암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거 식품 속에 들어있을 때 그 작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설포라판을 꺼내서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먹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에서 다 밝혀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이거 항산화 및 항암작용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양파,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 이거 혈액순환 도와주고 면역을 활성화시켜 주잖아요. 강황의 커큐민, 만성염증 억제작용 하잖아요. 이게 다 항암식품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드시기도 하지만 또 제약회사들은 놓치지 않죠. 제품화 해갖고 이걸 막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 속에 들어있는 식품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알약으로 절대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음식은 그냥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깨우는, 내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도구라는 거예요. 오메가3는 특히 항암작용이라든가 혈관 보호, 두뇌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뭘 먹어요? 어유 캡슐이나 EPA, DHA 이런 영양제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영양제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만약에 비린내 나고 여러분이 트림했을 때 여기서 막 비린내 난다면 그건 이미 산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식품이 답입니다. 오메가3 최고의 식품은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들기름이에요. 생들기름. 가공을 가능하면 적게 한 거죠. 이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최고의 기름, 생들기름입니다. 이건 산패만 조심하면요, 매일 한 스푼 정도는 그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가 이 아마씨하고 치아씨드라는 거 있어요.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이 동양에 대표하는 것이 이 들기름이라고 하면 유럽을 대표하는 게 아마씨고요. 치아씨드는 저 북미 쪽에 있어요. 그게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씨나 치아씨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호두입니다. 호두. 뇌를 닮았죠. 상당히 오메가3가 풍부하면서 뇌에 건강한 영양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를 볼 때는 이 호두도 그래서 오메가3가 제법 많이 들어있어요. 들기름 정도까지 들어있지는 않지만 산패되기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호두 드실 때는 그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 껍질을 깨서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런 호두보다는 껍질째 있는 것을 드실 때마다 하나씩 깨서 드시는 것이 특히 암 환자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도 있잖아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대표 식품으로 고등어라든가 꽁치, 연어 같은 거, 정어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주 한 2회 정도, 부위보다는 조림이나 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식사의 원칙은 이런 영양제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영양제 이런 식사 원칙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생활 속에서 좀 지키면 영양 때문에 영양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앓는 일은 좀 많이 막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가 정제되지 않은 음식 드시는 거예요. 백미 대신 현미 드시면 되고, 흰빵 대신 통밀빵 드시면 되고, 채소도 막 이렇게 불이 익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연 상태 그대로 생채소를 드셨을 때 훨씬 더 우리 몸 안에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둘째는 계절과 지역에 맞는 식품입니다. 봄엔 해독 채소 드시면 돼요. 우리 봄의 생체 리듬에 따라서 냉이, 달래 이런 것들 드시면 되죠. 여름엔 수분을 많이 섭취하라는 거잖아요. 수분 채소 드시면 돼요. 오이, 토마토 같은 것들. 또 가을에는 여러분들 이제 뿌리 채소들이 잘 익잖아요. 그래서 뿌리 채소. 겨울에는 보관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발효식품 이렇게 드시는 것이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생활이 아닐까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이거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한 끼 먹을 때에 자연 음식 색깔을 5가지 이상이 드셔라라는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초록색, 잎채소죠. 대체적으로 주황색, 당근이에요. 당근. 뿌리채소에 이런 색깔이 많죠. 그리고 이제 흰색, 두부 흰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색, 약간 현미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 드시면 돼요. 검정색 뭐가 있을까요? 콩도 검정색이지만은 해조류 중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해조류가 검정색인 경우도 있고요. 김 같은 거 이런 색깔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자연 속에서 다 영양소를 정말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색깔이 다르면 들어있는 우리가 영양소도 달라져요. 이걸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영양제보다 어떤 보조식품보다 한 끼에 먹는 이 5색 밥상이 더 강력한 항산화 치료제고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식들이 영양을 보충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 몸의 자기치유력 그리고 흡수력, 회복력을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단순 영양이 아니라 복합 영양을 제공해 줍니다. 한 가지 음식 안에 여러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냥 균형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 비타민 제제보다는 밥상 위에 조화로운 그 식재료가 훨씬 더 흡수도 좋고 부작용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약통이 아니라 이 밥상에서 한번 건강을 한번 찾아보세요. 훨씬 더 쉽습니다. 자연은 항상 건강에 대해서는 과학보다 항상 한 발 더 앞서갑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 오늘 얘기하다가 제가 조금 이거 뭐 그럼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또 오해를 좀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검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채우는 것은 그렇게 좀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영양제보다는 하나의 밥상에서 그걸 차리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데 가장 첫 번째 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